Only one, only for you. 오직 하나뿐인 당신만의 속눈썹 디자이너 박수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눈썹 연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초 실무 강의인데요. 기초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 제대로 따라해도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주의 깊게 잘 봐주세요. 시술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속눈썹 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눈썹 건강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과정은 속눈썹 딥클린인데, 딥클린을 할 수 있는 속눈썹 전용 샴푸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속눈썹 유분과 기타 유해한 먼지들을 제거하면서 멸균할 수 있는 전처리제 과정, 그 다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아이 패치, 그리고 가장 설레이는 부분이죠. 속눈썹 연장 붙이는 과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고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드라이업 과정까지 소개를 합니다. 연장을 시작할 텐데, 속눈썹 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생이에요. 그 속눈썹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내가 원하는 디자인,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래쉬 샴푸예요. 래쉬 샴푸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래쉬 샴푸는 말 그대로 속눈썹 전용 샴푸로 모발에 하는 샴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발이 건강하려면 이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이 건강한데, 두피의 건강은 첫 번째가 위생이죠. 깨끗함이죠. 이 속눈썹 샴푸는 속눈썹이 자라고 있는 눈꺼풀 주변에 그 유분기와 그리고 생활 속에 있는 먼지들이 항상 잔존해 있기 때문에 딥클린을 하는 역할과, 또 하나는 그 보습 케어 역할도 들어있어서, 실제 샴푸를 하고 났을 때 고객들의 반응은 개운함과 그리고 모이스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샴푸를 하는 방법은 두 단계인데, 우선은 뚜껑을 열어서 펌핑을 하게 되면 거품이 나오는데요. 제가 고객님 샴푸를 해드릴 텐데 지금처럼 눈을 편안하게 감고 계세요. 네. 바로 눈썹에 펌핑을 하기보다 눈꺼풀 위에 살짝 펌핑을 하고, 그 다음에 속눈썹 전용 브러쉬가 있어요. 이 브러쉬로 거품을 이용해서 속눈썹이 난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 지그재그 형태로 해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샴푸하듯이 닦아주면 됩니다. 화장솜으로 1차 닦아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렌징은 정제수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클렌징을 할 거예요. 자, 모델분은 살짝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한번 닦아내고, 혹시 모델분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좀 개운한 것 같으세요? 딥클렌징한 아, 정말요? 혹시 불편하시거나 하신 점 있으세요? 없어요. 너무 시원. 그쵸?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위 속눈썹과 아래 속눈썹을 분리하기 위한 아이 패치를 할 텐데요. 요즘에 아이 패치가 기능성이어서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아이 패치인데요. 사람마다 얼굴 곡선이 달라서 제가 그 작업을 용이하게 위해서 다트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다트선을 넣어서 모델분 눈을 살짝 떠서 위쪽을 바라봐 주세요. 정확하게 아래 속눈썹이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너무 아래로 당기지는 마시고요. 아래 속눈썹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이 패치 위에 약간 V라인 모양으로 안구에 닿지 않도록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의료용 서지컬 테이프인데요. 간혹 그 샵에 가보면 이 테이프가 아무 케이스도 없이 그냥 바닥에 그 트레이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테이프에 양쪽 면이 접착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생활에 있는 먼지들 그리고 균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보관함에 담아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전처리제인데요.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얼굴에 살짝 반짝반짝 유분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았어도, 속눈썹에 어떤 다른 걸 하지 않았어도 생활 속에 있는 먼지들은 떠다니면서 항상 이 속눈썹 위에 잔존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모발에 있는 유분기를 제거하고, 두 번째로는 위에 먼지들을 제거하면서 멸균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전처리제는. 그래서 지금 전처리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 위에 충분히 쓸 만큼의 양을 토출을 한 다음에, 저는 2번을 토출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다르게 전처리제를 할 텐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혹시 왼쪽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유해균이 오른쪽에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사용한 전처리제 면봉과 그리고 전처리제는 다른 쪽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드려요. 속눈썹 연장할 때 우리가 뿌리부터 부착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착을 하는 위치부터 중간까지만 꼼꼼하게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속눈썹을 관찰해 볼 수 있겠죠. 이분의 속눈썹이 밀도가 좁은지, 그리고 혹시 손상된 뭐가 있는지 관찰해서 고객님한테 브리핑 해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 혹시 전처리제는 금방 휘발 성분이 있어서 금방 건조되긴 하는데, 한 번 더 확실하게 드라이어를 통해서, 간혹 이렇게 아래에서 송풍기를 바람을 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구가 사실 이렇게 딱 완전히 닫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꺼풀이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서 바람을 쐬게 되면 안구로 바로 바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여 안구 건증이 있으시거나 예민하신 분은 놀랄 수 있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한쪽 손으로 이렇게 막아드린 이유는 이 바람이 바로 코나 입으로 흡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고객 중심의 배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은 몇 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 중에 5가지 감각 중에 시각을 잃었을 때 인간이 갖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이 속눈썹 연장은 눈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 작업이 위생적이고, 그리고 안전을 기인을 해야지 가능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저는 예뻐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속눈썹을 붙일 때 사용하는 도구, 이 핀셋을 사용할 때마다 알콜솜으로 꼭 하나씩 이렇게 닦아주시고, 제가 오늘 사용할 속눈썹 전용 글루는 경화 속도가 2에서 3초 제품으로 전문가용이고요. 글루를 사용할 때 시술 환경은 적정 온도가 25도에서 28도, 적정 습도는 45에서 55%인데요. 이런 환경일 때 글루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글루 양과 시술 유지력은 연장 유지력은 비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은 양을 사용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연장을 하기 전에 우리 모델분과 카운셀링을 했는데, 모델분은 평상시에 메이크업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으세요. 내추럴한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그런 속눈썹 연장 디자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모발 형상은요, 전체적으로 사실 모발량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모발이 파상모예요. 아마 헤어가 반곱슬이시죠? 네, 헤어가 반곱슬인 경우는, 반곱슬을 전문적인 용어로 파상모라고 하는데, 속눈썹도 반곱슬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그 정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속눈썹의 각도는 수평인데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살짝 속눈썹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연장을 할 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 테이프 워크 위에 테이프 워크를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살짝 그 내려가 있는 쪽만 이렇게 테이프 워크를 해서 그 살짝 텐션을 줘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팁이겠네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사용할 감호는 C컬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는 편이어서 내추럴한 스타일을 선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청순하게 연출해드려 볼 거예요. 그 내추럴한 스타일에 맞추려면 고객님 속눈썹 길이가 가장 긴 길이가 한 8mm 정도. 오늘 사용하는 감호의 길이는 8mm에서 10mm 정도로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0.15예요. 굵기가 지금 사용하는 0.15 굵기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연장을 처음 해보시는 분이신데 어색하지 않도록 그리고 파상모의 특징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모가 휘어 있거나 그리고 결이 가지런하게 나 있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파상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감호의 결입니다. 글루를 지금 방금 묻혔는데도 아마 거의 묻어있는 흔적이 없죠? 이 정도 글루 양이어도 충분히 4주 정도의 유지력을 가질 수 있어요. 깔끔하고 뭉침 현상도 없고요. 그리고 냄새도 적어요. 연장된 감호를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거할 때 사용하는 제품은 감호 전용 그 리무버인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젤탑이에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사용하는데도 매우 용이한데요. 저도 즐겨 쓰는 제품이기도 해요. 자, 흐르는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그렇게 큰 위화감은 없지만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그래도 그 제품을 사용할 때 특히 이 리무버가 눈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꼭 그 리무버 작업을 할 때는 눈만 주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일회용 우드 스틱을 속눈썹 밑에 된 다음 속눈썹 연장은 피부에 닿게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 위치에 바를 필요는 없죠. 글루가 묻어있는 위치에만 리무버를 발라서 일정 시간 도포를 해줍니다. 이 제품은 1, 2분 후에 제거가 가능해요. 시선을 떼지 않고 혹시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우드 스틱을 댄 자리에는 지금 리무버가 좀 남아있잖아요. 근데 다시 제거할 때 이 우드 스틱은 사용하지 마시고 버린 다음 다시 새 제품으로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이 우드 스틱에 묻어있는 이 면과 넓은 면과 이 좁은 세로면에 리무버가 묻어있어서 혹시 눈 안구나 점막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깨끗하게 제거가 됐어요. 이제 버리고 아직 속눈썹에 그 리무버 잔여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리무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호를 제거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닦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맞아요. 그 리무브 작업을 한 다음에 속눈썹에 있는 리무브 잔여물을 그 닦아낼 때는 역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패드를 바꿔서 제가 두 겹을 했었죠. 다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닦다 보니까 기존 제품들이 이 리무브 패드에 이 화장솜을 대지 않고 이렇게 닦았을 때 눈에 들어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리무브
액하고 여기는 수분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솜을 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현상이 없더라고요. 꿀팁이에요. 정리하면 속눈썹 연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안전과 위생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도 안전이고, 그리고 두 번째도 안전이고, 세 번째도 안전이에요. 왜냐하면 눈은 우리가 속눈썹 연장은 눈 가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눈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눈 가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 그리고 위생 이 부분을 꼭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이 환경을 꼭 지켜서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속눈썹 연장 관련돼서 저희가 강의를 할 때 포인트는 속눈썹 연장, 붙이는 속눈썹 연장이 아니라 속눈썹 스타일링에 맞춰서 강의를 전개해 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요즘에는 헤어스타일만 가지고 그 사람의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헤어스타일링과 그리고 내 얼굴에 맞는 메이크업, 그 메이크업에서도 가장 메이크업의 히어로는 아이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그 아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지 그 사람을 조금 더 퍼스널하게 디자인을 스타일링을 해낼 수 있는지를 포커스에 맞춰서 강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